시작하면 되는 네. 거죠? 네네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뒷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10분 동안만 질문에 빠르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서 만들기를 수행평가에 반영할 때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8문제를 학생들한테 요구할 때 제가 요구했던 건 최대한 어렵게 내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제가 요구했던 문제 만들기, 답쓰기, 출처 적기, 해설이라는 게 다를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답을 쓴 게 해설이랑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든 칸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게 다 채워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만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한테 계속 더 어려운 문제 안 되니? 더 어렵게 내다오. 내가 이 정도 내면 되겠니? 막 이렇게 좀 학생들을 요구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마운 일이어서 어, 이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전체의 성취 기준으로 하시나요? 네, 이거는 뭐, 우리 국어과의 장점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루리 선생님이 영상 구술 평가는 어떤 논제로 하게 하셨는지 궁금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허생전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저희도 2학기에도 또 할 텐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리 쓰는 자서전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네네. 네. 네. 그 자서전을 했고 2학기에 해본다면 네, 뭐 뭘로든 저는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자기가 한 질문을 자기가 답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가 한 질문을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찾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학생들의 좀 리액션을 이끌어내는 데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네, 그렇게 좀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밝혀드리겠습니다. 공남이 선생님께서 영상 구술 평가를 할 때 원고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상 연출의 프로들, 이를테면 아나운서들도 카메라 옆에 프롬프트라는 게 있고 그거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연기자들도 그렇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이물감이 없이 아주 매력적으로 영상에 쏙 빠져들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 내용을 그 화면 옆에 뒤에다 써놓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어요. 다만 여기에다가 쓰이는 걸 보고 줄줄줄줄 읽는 거는 절대 제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어떠냐고. 유튜브 보면 그 눈동자를 보면 미묘하게 옆에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프롬프트를 보는 거라고.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잠깐 참고만 할 뿐이지 정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정말 재밌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랜선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느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저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께서 네, 이 수업과 관련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링크나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연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버킷리스트를 할 때에 하고 그걸 조금씩 심화해 갈 때 그때 학생들을 좀 다독이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 학생들이 범죄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풀어놓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마음껏 풀어놓은 그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단번에 그래 100억 벌고 싶어 어떻게 벌 건데 이게 아니고 뭔가 정말 그 욕망에 도취되게 그래서 즐겁게 상상하게 한 다음에 좀 그 과정을 물어보게 하는 게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수영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논의하면서 나온 내용을 지필평가에 반영하는 게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밤마다 논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성실하시고 섬세하신 선생님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지치고 힘든 피곤한 선생님 버전이 있는데, 먼저 성실한 선생님 버전은 가장 적극적으로는 시험 기간 한 1주, 2주 전에 각 반에서 나왔던 여러 질문들 가운데 선생님이 수업 기획할 때 이거를 꼭 아이들과 해결해 보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했던 그런 질문들을 약간 좀 문제은행식으로 쭉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학생들이 그거에 공부하게 하도록. 근데 그분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설 만무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질문과 답을 애들이 그 기간에 다시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죠. 근데 사실 생각 굉장히 좀 품이 많이 들어간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또 성실한 선생님 버전은 뭐냐면, 그냥 학생들이 만들어 온 학습지를 그냥 사진으로 툭툭툭 수업 끝나면 찍어서 학기 초에 만들어 놓은 국어 카페에다가 그냥 쭉 올리시면 돼요.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 업로드하는 사진들 맨 위와 중간과 마지막에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위 질문과 대답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면서 공부할 거, 이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제가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해 주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모든 걸 다 제가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가끔은 바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학습 낸 거. 근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서로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좀 성실함이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치고 힘든 선생님 버전은 뭐냐면, 이를테면 시험 유지 전이에요. 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1, 2, 3, 4반에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5반에서는 안 나왔다. 그러면은 5반 친구들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제가 그냥 모둠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야, 오모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전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교실 앞에 교단에 서가지고, 야, 우리 오모둠 진짜 훌륭하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이러고 그냥 그 질문을 써요. 제가 시험에 낸 거를. 그리고는 학생들한테는, 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들이 정말 이거 궁금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5반에서는, 다른 반은 다 나왔는데 이런 질문이 안 나왔네. 자, 요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고 제가 쓰면, 어떤 친구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하던 짓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다음 주에 시험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시험이 끝나면 그게 증명이 되고, 이게 좀 그런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안 해주느냐?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리 안 해줘. 여기 필기한 게 전부야. 이거에서 시험 다 나올 거야. 자, 아까 써놨지? 기말고사 시험 문제 출제 범위 공부해야 돼. 그리고는 정리해줘요.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선생님 정리해줄 거죠? 그러면 야, 한번 해줬으면 됐지. 안 해줘. 라고 말하고 해줘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결정권은, 이 주도권은 이 수업에서 교사의 정돈된 언어로 정리되는 그 내용, 지식이 필요하다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 이 주도권을 교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배움에 대한 긴장감도 만들고, 참여에 대한 열의도 조금은 더 높여주는 것 같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그 부분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네. 화명고의 민재식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반이 있어가지고 진도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했는데 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어요. 뭐냐면 시험 기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가지 문제 만들기를 해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학기 수업을 좀 정리해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렴이라고 말씀해 주실 기회가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그걸로 대신해서 좀 평균을 맞추거나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디메이드 인생 창선이 이야기도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좋아서 그때는 얘기만 하고 시험 문제를 안 냈는데요. 그 다음 해에
또 같은 학년을 또 같이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미리 그거를 논술 문제로 만들었죠. 왜 얘만 창선이라는 이름이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마음의 여유만 좀 갖고 계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읽기 수업이 그런 단점들을 전 해결하는데 쓰기 수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 낱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선택한 낱말들을 기존의 언어, 질서 안에 밀어 넣어야 되죠.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언어 쓰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관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으로 그런 거라서 더군다나 이 수업은 그냥 쓰기는 좀 힘들고 읽기 수업을 만날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대개 수행평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방법이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서 좀 더 좀 수월했던 방법은 뭐냐면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활용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최소한의 목표는 필수 과정을 통해서 강제를 하고 학생들이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최대 목표는 선택으로 둬서 유도를 했는데 저는 늘 수업 기획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성취 기준을 놓고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를 늘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수업을 기획할 때 좀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서평쓰기 같은 거 할 경우에도 학습지에 8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 8개의 질문 중에 6개 이상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중에 3개는 필수고 3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사이에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분명히 고민이 되죠. 줄거리 내내 쓰다가 느낀 점 3줄 쓴 친구하고 분량은 넉넉하지 않지만 자기 내적인 고민을 파편적으로라도 정말 진솔하게 쓴 친구하고 점수를 어떻게 주냐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질을 확보하는 양을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했는데 학생들에게 2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줄거리는 30% 미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은 70% 이상을 써다오. 너만 쓸 수 있는 글, 70억 분의 1의 글. 너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복도에서, 교실 복도에 떨어뜨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딱 주워 들고, 이름이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4반 누구 글이잖아.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글. 그런 글을 써다오. 그게 좋은 글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쉽고 명확하며 친절한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더니 알아들었냐면 너가 지금 쓰는 글은 선생님한테 쓰는 글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쓰는 글도 아니야. 너보다 2살 어린 동생한테 쓰는 거야. 그 2살 어린 동생이 형, 언니, 누나, 오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슬프네. 요거 재밌는데?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글을 써다오 했더니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쉽고 친절한 글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면 웬만한 친구들은 좀 쓰는데, 그래도 2줄 쓰고 다 썼다고 하는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저런 전 해결 방안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신, 접장, 교내 축제, 학술제, 이제 새학년 선배 OT 이런 게 있는데, 접신은 뭐냐면, 5분을 상담을 하는데요.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자, 레드썬, 나는 지금부터 너보다 2살 어린 동생이야. 나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진짜 그렇게 해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왜 슬퍼?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재밌어, 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걔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니, 그랬구나. 여고생이 임신을 했구나. 근데 왜? 형,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놀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중학교 때, 친구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렇게 5분 동안 그렇게 제가 어린 동생처럼,
언니, 오빠에게 막 물어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한테 한 얘기를 글로 써다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접신인데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접장은 각 학급에 뭘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애진작에 이 미션도 다 수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제가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더 좋은 글을 쓰게 유도를 합니다. 잘했지만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걔네들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명 정도가 완성을 해오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소정의 간식을 드리고 지금부터 너를 접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너를 찾아올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나랑 나눈 대화대로 그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 한 3명 이후에 오는 친구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자 여기 1번, 2번, 3번 친구가 있는데 이 3명 친구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컨펌을 확인을 받고 검토를 받고 그 다음 쌤한테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 피로도가 훨씬 낮았고 제가 뭐 그냥 받았으면 8개, 9개 발견될 게 이렇게 한번 거치고 오니까 한 3, 4개만 좀 얘기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 바쁠 때는 제가 발견한 3, 4개를 탁탁탁 찍어주고 힘들면 저 친구들한테 부탁을 다시 한번 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제 힘을 좀 돌리는 거였고 교내 축제 때라는 건 학생들의 글이나 이런 거를 교내 축제에 좀 이렇게 좀 많이 공개하겠다는 거. 근데 저는 요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지금은 좀 코로나 시대라 힘들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건너가게 되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건 요거는 뭐냐면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 수원에 계신 이지은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3이 되는 고2 학생들이 2학기 말에 자기의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발표회를 하는데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라 학생들이 굉장히 책임감도 높고 굉장히 수준도 높은데 거기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하고 결과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좋아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각 학교에 학술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파행이란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네가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거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각 교과의 수행평가 중에 아주 간단한 활동인 수행평가도 있지만 학생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좀 수준 높은 수행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몇 개 찾아서 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 중에 정말 그 교과 선생님이 얘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네 모둠은 참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 모둠을 발굴해서 걔네들한테 PPT 5장 내외로 너희들이 이 수행평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자료로 어떤 협의로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한 PPT 5장으로 설명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되게 원래 잘하는 친구니까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과 같은 경우는 국어과는 저희는 그 시영상 만들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아라는 이정록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도 흔쾌히 했고 그리고 나중에 청중들도 잘 모아서 요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뭐 학생부에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정말로 이 학술제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만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청중도 좀 괜찮게 만들어 놓고 발표를 했더니 질문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발표하는 학생도 너무 좋고 왜냐면 그냥 수행평가를 한 건데 할 때도 재밌었지만 평가도 잘 받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대중들 앞에서 막 한껏 좀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올해 1학년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3월 달에 1학년이 들어왔을 때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OT를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학교 들어오면 이런 수행평가를 할 텐데 나는 이 중에서 이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나름 좋았고 이런 게 힘들었고 근데 이런 게 뿌듯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교사가 굳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수행평가를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정말 학생들 사이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수업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으나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선생님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모둠 활동으로 개인 활동을 유도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둠 활동을 하면 늘 괴로우신 게 이제 무임승차 혹은 혼자서 모든 걸 다 수행하는 그게 이제 괴로우시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교사가 보통 학생들의 수업이 잘 안 되면 학생들의 관계에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위험하냐면,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교사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일단 선생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시고 그 괴로운 마음으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는 진짜 그 관계의 우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주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주에 대해서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관계에 내가 개입할 때도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 시스템으로 이걸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는 모든 보고서와 개인 보고서를 붙여서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독서 수행 혹은 독서 활동의 최고봉은 대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화 보고서를 처음에 했을 때 실패했는데 두 개를 목격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노트북을 그냥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얘기만 써요. 대화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보고서를 봤더니 대화를 잘 썼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혼자서 다 쓴 거예요. 대화를 한 것처럼. 그건 대화가 아니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좀 저 혼자 깨달은 건 뭐냐면, 대화의 핵심은 결국 질문이구나.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대화라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이제 독서대화 보고서 학습지인데 되게 유치합니다. 뭐냐면 이제 기본 포맷은 그 서평쓰기 학습지랑 똑같고, 학생은 여기에다 개인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는데, 학생 한 명이 A가 그걸 적고 나면 나머지 세 명이 그 밑에다가 반드시 질문을 하게 했어요. 반드시. 그럼 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 이야기를 쓴 사람 반드시 또 답을 쓰게 했죠. 이거를 강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좀 이 학습지는 그렇게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이 오가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참 학생들이 맘먹고 혼자서 다 쓴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것까지는 정말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근데 이건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활용하고 계신 패들렛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더 엄정하게 학생들이 진짜로 대화를 나눴는지가 좀 엄정하게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카톡 대화를 하시고, 카톡에 우리 안내 이미 하셨지만 그 대화를 그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좀 기반해서 뻥으로라도 내가 분명히 확인할 거야 라고 하고, 나중에 보고서는 그냥 학생들이 글로 쓰게 받아도 저는 꽤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게 있다면. 그리고 저는 아직 카톡 대화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시도해보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건, 애들이 대화를 나누라고 그러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들이 휴대폰을 쥐어주고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 보고서를 작성하면 꼭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 아시죠? 저 혼자 다 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에는 야, 너가 받은 10점하고 제가 받은 10점은 질이 달라. 뭐 이런 이제 썰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다음 시간에 개인 평가 시간이 있을 거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독서대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책도 봐도 되고 학습지도 봐도 되고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인터넷 검색해도 뭐든 좋아요. 그러나 개인 평가를 할 때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책을 봐서도 안 되고 학습지를 봐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지난 4시간 동안 진행된 그 모둠 활동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제 공통점은 둘 다 10점이에요. 모둠 독서 대화 보고서도 10점, 개인 보고서도 10점. 네,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제가 보기엔 좀 밸런스가 맞고 자연스럽게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참 즐거웠던 거는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는데 모둠 독서 대화 보고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애가 개인별로 쓰라고 했더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만약에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전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얘는 별로 참여를 안 했네. 근데 걔는 열심히 들은 거죠. 근데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듣는 것도 대단히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는 소소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만들기 수업인데, 저는 이게 이제 만들기 수업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IT의 최전선에 있고, 가장 컨텐츠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컨텐츠 생산의 기대를 많이 받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계를 발견하고 만드는 수업에 학생들이 좀 많이 우리가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수업은 대부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글, 쉽게 말해 에세이, 수필쓰기, 그 다음에 생활시, 그 다음에 단편소설 만들기 이런 건데 가장 간편한 거는 생활글 쓰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김영희 선생님의 수업을 블로그를 통해서 듣고 보고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괜찮아서 저도 시도를 한 건데 2학기에는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갈 텐데 2학기 문법 수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게 했냐면 저는 이 포맷이 되게 간단하면서 명확한데 학생들한테 학습지 질문 3개예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생각해본 혹은 관심이 있었던 낱말 10개를 쓰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10개의 낱말 중에서 한 문장 이상 쓸 수 있을 만한 거, 기억에 남는 거 3개를 골라서 한 문장 이상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한 문장 이상 쓴 그것 중에서 그나마 내가 한 10줄 정도 이상 쓸 이야기가 많은 것을 그나마 하나 골라서 10줄 정도 이상을 쓰게 한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요 기본 세팅이 끝나고 나면 뒷페이지에서 그 10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A4 학생들이라면 한 A4 반 페이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A4 한 페이지 정도의 이제 수필을 에세이를 생활글을 쓰게 했던 거죠. 꽤 재밌었어요. 재밌게 쓰게 하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학생들이 A4 한 페이지를 다 못 채워도 돼요. 그냥 A4 절반만 넘어가는 글 정도만 돼도 제 입장에서는 참 만족스러운 에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을 솔직하게 해서 자 학생 여러분, 1학년 학생 여러분, A4 반 페이지만 넘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A4 반 페이지 직전까지만 쓰고 선생님 도저히 못 쓰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A4 2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단 2페이지에 단 한 글자만 넘어가도 2페이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단번에 그러거든요. 매년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마침표만 넘어가도 2페이지인가요? 물론 마침표만 넘어가도 2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기를 쓰고 한 페이지는 다 채우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반만 넘어가도 저는 만족이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2페이지가 안 되는 3분의 2 정도 되는 글을 쓰고 와서 저한테 미안해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되게 후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팁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생활시는 어떻게 쓰느냐, 그 10줄의 생활글을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걸 바탕으로 시를 한 편 써봅시다 라고 전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저는 시니까, 시엔 형식이 없으니까, 억압이 없어야 되니까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면 할 말 없음, 뭐 시작과 끝, 뭐 이런 식이에요. 뭐 한 줄 쓰고 다 썼다, 뭐 어디서 베껴가지고 한 줄도 너무 길다, 끝,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기가 너무 그렇고, 거기에 이 녀석아 다시 써오라고 하면 이건 좀 제가 말 앞뒤랑 안 맞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최소한의 기준은 뭐냐면 10줄 이상은 써야 된다. 혹은 뭐 8줄이든 6줄이든 상관없지. 아무튼 학생들한테 그런 분량의 제한을 주는 거는 저는 좀 최소한의 기준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창작 수업이죠. 이 창작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꼭 저는 기억하셨으면 하는 원칙은 뭐냐면, 최소 기준을 성취하면 되도록 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다고 예고하고, 정말 탁월한 학생들만 10점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안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글이나 생활시를 저는 교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창작물에 대해서는. 네. 그 소설 이야기로 하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실 텐데, 단편소설 쓰기 수업은 이 생활글이나 생활시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단편소설을 쓰는데 학생들한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제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신문기사를 1개 이상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가져와서 간단히 요약하는 걸 학습지에 써야 되는데, 제가 학생한테 권했던 거는 되도록이면 신문기사를 2개를 가져오는데,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신문기사 2개를 가져오면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고 권장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떨어져가고 다음 대선을 걱정한다라는 그런 국제 정치면의 기사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TS가 작년에 LA 스타디움에서 정말 막 이런 성공했다는 이런 연예면의 기사를 딱 가져와서 이걸 붙여서 소설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요새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겠나, 요새 한류가 핫합니다, 요새 BTS가 난린데요, 그러면 내가 멤버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막 이제 그랬더니 아미는 난리 나고, 우리 오빠들한테 막 이렇게 되고, 막 멤버들 사이에 야 현실론과 이상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야 미국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노를 하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정치에 관한 역학관계가 막 그 안에 이제 자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거 붙이면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등장인물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고, 사소설이나 심리소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반드시 등장인물 2명 이상. 그 다음에 반전이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반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꼭 무슨 아침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무슨 꼭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야만 무슨 막 반전이, 그게 아니고, 독자의 기대를 꺾으면 그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나쁜 애고,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착한 애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정치적 야욕 때문에 BTS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진짜 찐팬이야. 집무실을 그 비밀 창고를 열어봤더니 막 그 굿즈 다 있고, 막 거기에 막 편지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게 반전이죠. 그런 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의 기대를 꺾는 게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여러분 전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은 서사성의 예술이고 인과성의 예술입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학생 여러분, 반전 2번 들어가야 됩니다, 독자의 기대를 2번 이상 꺾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아주 정합적이고 논리적이거나 혹은 학술적인 언어에는
그거를 많은 분들이 학력이라고 표현하시죠. 학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저는 어떤 서사성은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단히 기존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에 대한 로망이 지금도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총합과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그 온갖 드라마들의 총합이 저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복잡 미묘하며 누가 정이고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다양한 면을 정말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최소 기준만 달성해도 9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쟤랑 점수가 왜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BTS 그 소설을 만든 친구는 그 아이디어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 말로는 정말 신문 기사를 100개 이상 다 찾아본 거죠. BTS 홈페이지에 팬클럽에도 가입해가지고 자기가 한 발집 멀리서 했던 거 자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몇 날 밤을 새가면서 정말 진짜 작가로 빙의해서 쓴 애하고 그냥 살짝 그 기준만 딱 넘겨서 도저히 제가 할 말 없게 딱 이제 시점을 세운 애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더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업이 단순히 수행평가 1, 2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좀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수행평가 점수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수행평가 점수로 그게 가능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만든 이 만들기의 결과물을 세상과 공유했어요. 생활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2학기 시험 끝나고 그 방학 전에 그 애매한 시간에 자기가 쓴 시를 휴대폰 나눠주고 이렇게 쳐주세요. 쳐주고 자기 시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이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본인이 찍은 사진이면 제일 좋은데 혹시 그런 사진이 없다면 잘 어울리는 인터넷의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정에 올려주되 해시태그로 2019 인천영종고 시인이라고 꼭 달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스타에 들어가서 해시태그 검색에 2019 인천영종고 시인을 딱 쳐서 엔터를 누르면 우리 애들의 이제 작품이 쫙 나오는 거죠. 나중에 축제 때도 저는 그 핸드폰 화면 바로 이렇게 탁탁탁 그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칼라 인쇄해서 그냥 다 붙였어요. 그걸로 끝이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거기에다 초콜릿이랑 사탕 준비해서 마음에 드는 시에다가 붙여달라고 했더니 막 붙어있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품은 하나도 안 들었고 근데 애들은 되게 익숙하면서도 예쁘고 그리고 시만큼이나 그 사진이 굉장히 조명받고 근데 자기 계정에 올리는 거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 좀 앙칼지게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다오. 그러면 내가 익명으로 선생님 계정에 올리마. 그건 괜찮지? 그것까지도 싫다고 하는 친구는 뭐 당연히 안 했고 그 정도는 괜찮아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 계정에 올렸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핸드폰을 나눠주고 자기 요 검색을 해서 그 해시태그 검색해서 3편의 시를 골라서 3줄 이상의 댓글을 달아다오. 좋아요 꼭 눌러주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정말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한 구절 꼭 언급을 해다오. 낱말도 좋고 한 줄도 좋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된 거죠. 시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를 네이버 웹소설로 업로드를 했고 네이버 웹소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되도록 수행평가 전에 워드로 제출하게 하면은 제일 간편하고 혹은 그 기말고사 그게 힘드시면 기말고사 끝난 시간에 컴퓨터실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들한테 좀 내가 책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의 글이 책이 될 만큼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그 중에 괜찮았던 글들만 따로 이제 업로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애들 데리고 가서
친구가 쓴 이 소설들 3편을 골라서 이제 또 댓글을 3줄 이상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고 재밌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꼭 써다오. 남은 시간은 자유시간을 주고만. 단 꼭 3개는 써야 된다, 댓글을. 네, 저는 올해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은 다음 카카오에 브런치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의 장점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바일 북을 만들어줘요. 제가 일정한 분량의 원고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모바일 북으로 만들겠다는 그 탭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모바일 북을 만들어주는데 진짜 시인성이 좋아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애들도 되게 너무 좋아요. 일단 내 화면에 너무 예쁘게 뜨니까 웹버전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나라 출판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 브런치를 굉장히 애용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에세이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심지어는 보통 에세이는 일본에서 흥행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번역돼서 많이 이제 전해졌는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에세이가 일본에 전해져서 번역돼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돌봅니다 같은 경우에 일본에 판권이 팔렸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신문에서 20만 부 이상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요즘같이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일을 굉장히 좀 힙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돼서 학생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글을 올리면 혹시 또 아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웹소설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해봐야 조회수는 뭐 한 60에 좋아요는 한 5-6개밖에 없고, 댓글도 제가 막 달라달라 해서 친구들 이제 찔러가지고 5-6개 달리는 거밖에 없겠지만, 제가 참 흐뭇했던 거는 선생님 뭐예요? 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라고 했던 애들도 자기 글이 선정되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되게 거들먹거려요. 선생님 저 한 10억 벌면 제가 한 5천만 원 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자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수행평가 점수 1점으로는 전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글에 달린 댓글을 몇 번을 읽어요. 몇 번을. 지금 보시는 채널은 유튜브에 제가 이제 학생들의 시 영상을 이렇게 제 유튜브에 또 최근에 이제 수업 영상을 올려놓은 것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2번째 요거는 그 웹소설, 네이버 웹소설에 이제 학생들의 소설을 쭉 이제 올려놓은 거기이고, 그다음에 3번째 요거는 그 다음 카카오, 여기는 여기 그 이제 브런치에다가 학생들이 글을 올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이거 모바일로 보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이 글 모아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일단은 저한테 모인 원고만 했고, 다른 반에 들어간 선생님도 이제 마음에 드시는 원고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방학을 거쳐서 2학기에 시작하자마자 요걸 모바일 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주소를 쫙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앞으로도 부탁한다는 말을 이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세상과 만나게 하는 이 작업이, 저는 수생평가 1, 2점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자존감을 네, 확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은 더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제 얘기고요. 네, 한 5분간 쉬시면서 댓글을 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이 30분이니까 35분에 제가 지금 댓글을 확인하고 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4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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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0분까지. 네, 쉬시고, 네,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선생님께서 동료 선생님과의 협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앞에 김영희 선생님, 영희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언급 많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각자의 자아 실현 혹은 각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섞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주 1시간은 반드시 만납시다. 얼굴 보고. 그래서 수업 얘기를 그때 나눕시다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수업을 빼서 그때 꼭 만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3단원이 있으면 각자 단원을 맡아서 수업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하되 1단원 수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 1단원을 맡으신 분의 결정에 따릅시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할 때도 결국엔 그분이 먼저 진행을 하시고 시험 문제도 그분이 내시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는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서로 얘기하고 그분이 먼저 시도하셔서 성공하거나 실패했으면 성공한 부분을 실패한 부분을 전달해주면 저희는 그걸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면은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든 상황이시라면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저는 가지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이고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조직 생활의 어쩔 수 없는 면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선생님이 들어갔던 예전에 되게 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차피 허생전에서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하게 될 거니까 어차피 만무방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교사용 지도서에도 나와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질문과 토론과 답들 그 답들을 시험에 넣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그 답을 제가 물론 쉽게 그냥 칠판에 쭉 쓰고 자기가 중요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토론 수업, 글쓰기 수업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유통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시험에서 이 토론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당연히 이걸 하려면 최소한 요거는 저를 좀 따라주세요 라고 이제 주변에 그 당시엔 선배님들을 다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만약에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 협의가 되지 않는 스타일이 다르고 협의가 안 된다는 상황이면 저는 학교를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진짜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그 다음에는 주변에 8학급인 학교를 찾아서 인천에 2개 있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에.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에 돼서 그 4년 동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립에 계신 분이라면 참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공립에 계신 분이라면 전 우리 공립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 물론 제약도 물론 있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에 그런 직종이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결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넘기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 손우택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수행평가 기획을 올려주셨는데요. 문이과 공통으로 과학동화 10페이지 정도 읽히고 과학생들께 과학이론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수업 부탁드리고 구술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바로 좀 떠오르는 거 하나는 왜 이게 국어과 수행평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는 아주 훌륭한 과학과 구술평가로 괜찮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학과랑 국어과의 조인을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 기획이 나온 건 뭐냐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학하고 앉아있네 파토님이었던가 아무튼 최근에 나온 재밌는 책이 있어요. SF 소설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첫 페이지에 그 과학 이론이 기본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챕터는 그 과학 이론을 근거로 해서 SF 소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과학적인 사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런 소설 선지가 간단하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 학교 과학생님이 너무 재밌게 보시고
국어과랑 조인을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과학 이론을 찾아서 정돈해서 쓰고, 마지막에 그 과학 이론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그 정합성을 보는 거는 과학과에서 쓰고, 중간에 소설 쓰기는 국어과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소설 쓰는 건 사실 좀 너무 잘 익숙하지 않고 먼 얘기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지금 일단은 참 2학기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온오프를 또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요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좀 과학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이과를 없애는 이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 우리가 잘 알게 됐죠. 물리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지식이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사실을 공부한다는 게 인간사를 공부하는 일하고 아주 가까운 일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또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선생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리고 선생님 응원합니다. 네, 선생님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공부에서 네, 선생님 저희 인천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 선생님은 수행평가 채점 기준 구술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했냐면 그 구술평가 5점은 2분 이상 4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5점 중에 4점을 준다고 했고, 4점을 받은 친구들 중에 정말로 탁월한 교사 3명이 합의했을 때 이 친구는 정말 탁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5점을 준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탁월성이라고 썼어요. 되게 애매한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명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이제 성실성이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 영역에 따라 다 거의 다 비슷해요. 9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이라면 9점은 분량을 채우고 성실하면 9점이고요. 10점은 교사가 제시한 분량을 채우고 정말 탁월하면 10점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뒀거든요. 그랬더니 적어도 제가 만나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학교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분명히 따르고 싶었던 원칙은, 이건 이제 수원에 계신 김진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다음에 선생님에 의해서 한 건데, 확실히 탁월한 아이들하고 그 탁월함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하고 구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 사태가 들어와서 저희가 되게 걱정했던 거, 만약에 지필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확진자분이 학생이나 교직원이 발생해서, 그럴 때 이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지필평가 못했으니 수행평가를 반영했는데 수행평가에 만점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진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제 얘기한 거는 되도록이면 만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근데 이 학생은 도저히 줘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만 줘보려고 애를 써봅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꽤 많은 친구들이 좀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노력은 꽤 좀 유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또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뛰어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 또 어떤 특목고나 뭐 그런 계열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또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 분명히 그렇기도 하고요. 그거는 또 그 상황에 맞는 걸 또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특목고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뒷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건의문 쓰기를 했는데 공유하고 싶은데 2학기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건의문 쓰기면은 자연스럽게 직접 그 건의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건의가 어떤 결과를 거쳐서 어떤 결과까지 가져왔는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제가 만약에 수업을 기획했다면 그 건의문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보고로 작성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한 얘기고 우리 물고방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주 하신 얘기지만 비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습니다, 사실. 문제를 찾아내는 거 공부 조금만 하면 세상에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그걸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제 의견은 그런데 네,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진영 선생님께서 네, 그 브런치에 올리는 거에서 이제 했는데 브런치 올릴 때 저는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로는 다들 그 창작 수업, 만들기 수업은 수행평가 점수는 제가 교사가 요구한 기준만 넘어가면 정말 9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단 모바일북을 만드는 권한은 철저히 내 중심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정말 제 마음에 들고 제가 봐서 야 이거는 정말 누군가 눈에 띄어도 띌 것 같은데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제 주관으로 하겠다고 공표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4년제 나왔어. 나 대학 졸업자고 책도 좀 읽었을걸 너희들보다. 그리고 출판 쪽의 일을 잘 알아 라고 얘기를 막 해놓고 네,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네,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네, 좋은 글을 많이 써달라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거기에까지도 교사의 어떤 공정함이나 엄밀함을 요구하면 저는 이거 못합니다. 교사가 지쳐서 한 학기 멋지게 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좀 이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수업 준비에 영감을 주는 뮤즈랄까요? 그 임수진 선생님께서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뮤즈라고 할 거는 다른 거는 없고 저는 저희 이제 물고방 선생님들이 이제 세월을 많이 지나서 요새 만나면 이제 육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와도 맥락이 다 있는데요. 어제도 나눈 이야기였는데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게 좀 제 삶의 중심인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세상에 나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제 아이들이 미도랑 솔도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두 친구가 그걸 좀 내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질문과 맥락이 다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미도나 솔도라는 이 두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공부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는 일이라는 걸 그때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뮤즈를 얘기하셨는데 뮤즈라고 생각하는 제가 갖고 있는 명제는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재미가 없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내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부라면 이왕이면 재밌어 보려고 애를 쓰고 도저히 애를 써도 재미가 없으면 그건 저한테 공부는 아닌 거예요. 노동이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가 제 테마고 그리고 저는 그 재미가 쌓인 다음에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그 재미가 하하호호 깔깔도 재밌지만 내가 평소에 너무 절실하게 궁금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의문을 해결해주는 이야기일 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미를 절대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교사 또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미와 흥미를 절대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와, 물고방 선생님 뭐 독서교육, 난 독서교육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반성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읽기라는 거지, 저는 굳이 그게 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을 좋아하시면 연극을 읽으시면 돼요. 영화를 좋아하시면 영화를 읽으시면 되고, 유튜브를 좋아하시면 유튜브를 읽으시면 돼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읽으시면 돼요. 왜 얘가 나를 이런 걸 추천하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읽기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0개를 추천한 것 중에 5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얼토당토하는 5개가 나한테 추천이 들어왔을 때, 읽기가 잘 된 친구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그런 배움을 잘 받은 학생이면, 그때,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서평 쓰기를 해보았는데 책이 소설이나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설명문 같은 비문학 책은, 선택이나 주인공 선택 비판적인 게 쓸 게 없다. 이거 정주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질문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거 2가지 면에서, 하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년간의 위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난 겨울에 저희 물고방 선생님이랑 모둠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절실하게 해서, 위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성장소설 혹은 사회 문제의식을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그거를 독서 대화로 좀 심화하다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책으로,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자신의 전공을 택해서 이렇게 위계를 둬서 하면 좀 더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수학과 과학과 역사과 뭐 이런 지식 중심의 교과를 포함해서 우리도 뭐 소설을 읽으면 물론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고3 1학기 정도에는 그런 정서적인 책 쓰기는 많이 했으니까 뭔가 그런 지적인 책 읽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학습지의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를테면 정서적인 책 읽기에는 명장면 명대사가 2개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지적인 책 읽기에 들어가는 질문 2개는 아하 그렇구나가 2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권 혹은 단행본 챕터 하나를 읽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놀라웠던 걸 2개를 적고, 그 다음에 그게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렇게 놀랍고 재밌었는지 이유를 적게 하는 게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은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돼 코너는, 내가 아무리 물론 존경하는 책이지만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이거는 무리다, 현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를 골라서, 그게 과학책이든 역사책이든 뭐든 설명문이든 뭐든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되는 걸 어거지로라도 끌어와서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얘기하고, 학생들을 조금 더 푸시할 때는 요 앞에 3 질문에 여러분이 관계 있는 교과서의 지문, 교과서 일부를 인용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살펴보게 됐거든요. 좀 그것도 꽤 학생들이 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나 학급 혹은 학년이라면 이렇게 교과서를 인용하게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아무튼 애들끼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감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너무 괴로우실 텐데 꼭 정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려면 좀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쏙 들어오는 수업을 어떻게든 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각자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잘 개발하셔서 지치지 않게
행복한 교사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정년의 그날까지 네, 잘 사시길 즐겁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